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사회학과 연구실. 창밖으로는 온타리오 호수가 평온하게 펼쳐져 있고 책상 위에는 세계 각국의 지하철 노선도와 사진들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여성이 바로 에밀리 로버츠 박사입니다. 42세의 그녀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교통문화 및 시민의식 전문가입니다. 에밀리 박사의 연구 분야는 매우 독특합니다. 바로 대중교통에서 나타나는 시민의식과 배려 문화입니다. 지난 15년간 그녀는 세계 50여 개국의 지하철, 버스, 트램을 직접 이용하며 각 나라 시민들의 행동 양식을 관찰하고 분석해왔습니다. 단순히 교통시설의 효율성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관계와 사회적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것이 그녀만의 특별한 관점이었습니다. 그녀의 연구실 벽면에는 런던의 언더그라운드, 파리의 메트로, 뉴욕의 서브웨이, 도쿄의 전철 등 세계 각국 지하철에서 촬영한 사진들이 가득 걸려 있습니다. 각각의 사진 아래에는 그 나라만의 독특한 교통 매너와 시민의식에 대한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에밀리 박사가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매우 개인적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토론토 지하철을 이용하다가 목격한 한 장면 때문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신 할머니를 위해 젊은이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며 어린 에밀리는 진정한 문명은 기술이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후 전 세계를 다니며 연구를 진행한 에밀리 박사는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일수록 교통시설은 발달했지만 시민의식과 배려 문화는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개인주의가 강해져 배려 문화가 약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밀리 박사가 가장 높게 평가해온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질서정연한 승하차, 조용한 차내 분위기, 깔끔한 시설 관리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의 교통 매너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특히 일본인들의 메이와쿠를 끼치지 않는다는 철학은 대중교통 이용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여겨졌습니다. 최근 몇 년간 에밀리 박사는 아시아 지역의 교통 문화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급속한 경제 발전과 함께 대중교통시설도 눈부시게 발전한 아시아 국가들에서 시민의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일본과 한국 두 나라의 지하철 문화를 비교 연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로버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에서 겪었던 흥미로운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연구차 도쿄를 방문했을 때 저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학술 자료로만 접했던 일본의 교통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도쿄역에서 처음 지하철을 탔을 때의 인상은 정말 강렬했습니다. 승강장에서부터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는 모습, 전동차가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도착하는 것, 승하차 시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역시 일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관찰을 계속하면서 조금 의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선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지하철에는 분명히 노약자를 위한 우선석이 있었습니다. 프라이오러티 시트라고 표시된 좌석들이었죠.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 러시아워에 야마노테선을 탔을 때의 일입니다. 우선석에는 정장을 입은 회사원들이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고 학생들은 게임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물론 노약자가 타면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도 봤지만 기본적으로는 비어있으면 앉아도 된다는 인식이 강한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추호선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전동차에 타셨는데 우선석에 앉아있던 젊은 남성이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물론 좋은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 할아버지가 내리시자마자 다른 승객이 바로 그 자리에 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필요할 때만 양보하면 되고 평소에는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된다는 철학인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시간대에는 더욱 흥미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에 지친 직장인들이 우선석에 앉아서 잠깐 눈을 붙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피곤한 표정을 보니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는 일본인들에게는 지하철에서의 짧은 휴식도 소중할 테니까요.
일본인 친구에게 이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우선석은 말 그대로 우선권이 있는 좌석이에요. 노약자나 임산부, 장애인분들이 계시면 당연히 양보해야 하지만 없을 때는 일반 승객이 앉아도 문제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빈 좌석을 놔두는 것이 비효율적이죠. 이런 합리적 사고방식도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용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일본 문화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약간의 아쉬움도 느꼈습니다. 혹시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이 타실지 모르는데 미리 배려하는 마음은 부족한 것 같았거든요. 도쿄에서의 일주일간 관찰 결과 저는 일본의 교통 매너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 질서 정연하고 효율적이지만 배려는 필요에 의한 배려였습니다. 상황이 발생하면 대응하는 방식이었죠.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기대했던 선제적 배려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에서의 연구를 마치고 다음 목적지인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분명 발전된 나라이지만 교통 매너나 시민의식 면에서는 일본보다는 조금 부족할 것이라고 예상했거든요.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지하철을 탔을 때부터 뭔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첫날 저녁 숙소 근처 지하철역에서 2호선을 탔습니다.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좌석이 여러 개 비어 있는데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잠시 타는 거라서 앉지 않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역, 그 다음 역을 지나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 자리가 비어 있는데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보니 그 좌석들은 일반 좌석과 색깔이 달랐습니다. 연분 홍색으로 칠해진 좌석들이었고 위에는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을 나타내는 픽토그램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비어 있는데 왜 아무도 앉지 않지? 캐나다에서는 물론 노약자 우선석이 있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도 앉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그 자리는 처음부터 일반 승객을 위한 자리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그 빈 좌석을 바라보면서도 전혀 앉고 싶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피곤해 보이는 직장인들, 무거운 가방을 든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좌석이 애초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한 정거장에서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 한 분이 타셨습니다. 그 순간 차 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드렸고 할머니는 당당하게 노약자석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의 표정에서 만족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이래야 맞는 거야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더 관찰을 계속하면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지하철의 노약자석은 단순히 우선석이 아니라 사실상 전용석으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해당하는 분들이 아니면 아예 앉지 않는 것이 불문율처럼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새벽 시간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 6시경 첫 차를 탔는데 승객이 많지 않아서 일반 좌석도 여러 개 비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노약자석만은 그대로 비어 있었습니다. 승객 한 명이 모두 무언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은 9호선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젊은 직장인이 노약자석에 깜빡 앉았다가 주변 시선을 의식하고는 바로 일어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그는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임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노약자석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효율성보다는 배려를, 개인의 편의보다는 공동체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문화였습니다. 한국에서의 관찰을 며칠 더 계속한 후 저는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현지인의 도움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만났던 한국인 친구 김민준 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는 현재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제 연구에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민준 씨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 제가 궁금했던 점들을 물어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빈 노약자석에 앉지 않나요? 일본에서는 필요할 때 양보하면 된다는 생각이 강한데 여기서는 아예 처음부터 앉지 않더라고요. 민준 씨의 답변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에밀리, 여기서는 우선석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사실상 전용석이에요. 어르신들, 임산부, 장애를 가진 분들, 아이를 동반한 부모님. 그분들을 위해 비워두는 자리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 매너의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인 사고방식의 차이였습니다. 일본에서는 효율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판단이 우선되었다면 한국에서는 배려를 바탕으로 한 선제적 희생이 우선되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계속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물론 피곤하거나 몸이 아플 때는 앉고 싶죠. 하지만 혹시 정말 필요한 분이 타실지 모르니까 비워두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배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그때 자연스럽게 양보하는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그분들만을 위해 남겨두는 거죠. 저는 이 설명을 들으면서 사회학자로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가 배려를 눈에 보이는 규칙으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인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행동 양식으로 체계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제가 묻자 민준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지만 아마 지하철이 생기면서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문화로 유명하지만 동시에 어른을 공경하고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전통적 가치관이 강해요. 그 두 가지가 만나면서 이런 독특한 문화가 생긴 것 같아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특별함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급속한 현대화 과정에서도 전통적인 가치관을 잃지 않고 오히려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해낸 것이었습니다. 지하철이라는 현대 문명의 산물 안에서 효와 배려라는 전통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저의 질문에 민준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법적인 처벌은 없어요. 하지만 사회적인 시선이 있죠.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좋지 않게 봐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인이 스스로 부끄럽게 느끼게 되죠. 바로 이 부분이 한국 문화의 핵심이었습니다. 외부의 강요가 아닌 내부의 윤리의식에 의한 자발적 참여. 법이나 제도가 아닌 사회적 합의와 도덕적 자각에 기반한 질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시민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지하철 문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갈 즈음 저는 또 다른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임산부 전용석의 존재였습니다. 5호선을 타고 이동하던 중 기존의 노약자석과는 또 다른 색깔의 좌석을 발견했습니다. 연한 핑크색으로 칠해진 좌석이었고 임산부를 상징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건 또 뭔가요? 제가 민준 씨에게 묻자 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설명해 줬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된 거예요. 아예 색깔까지 다르게 해서 전용석을 만든 거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노약자석만으로도 충분히 배려적인 문화라고 생각했는데 임산부를 위한 별도의 전용석까지 만들다니요. 더욱 감동적인 것은 이 좌석들이 노약자석보다도 더 철저하게 비워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며칠 후 실제로 임산부가 전용석을 이용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7호선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배가 부른 임산부 한 분이 조심스럽게 전동차에 타셨습니다. 그분이 임산부 전용석 쪽으로 다가가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따뜻해졌습니다. 임산부가 자리에 앉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은은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자리는 바로 저분을 위한 자리야. 그 순간의 분위기는 정말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다이어리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약자를 위한 배려를 단순한 매너 차원이 아니라 문화 차원에서 지킨다. 임산부 전용석의 존재는 이 사회가 미래 세대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며칠 더 관찰을 계속하면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임산부 전용석은 노약자석보다도 더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초기 임신으로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는 임산부들을 위해서라도 항상 비워두려는 배려였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임산부 전용석 근처에서 망설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앉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은 임신 초기였는데 아직 배가 나오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조심스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 사회의 세심한 배려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보이는 것만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려움까지 헤아리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임산부 전용석은 단순히 임산부를 위한 좌석이 아니라 임신을 계획하거나 임신 초기에 있는 여성들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배려의 공간이었습니다. 지하철 직원분에게 물어보니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임산부 전용석이 도입된 후 실제로 임산부들의 지하철 이용이 편해졌다는 설문 결과가 있어요. 또 일반 승객들도 이런 배려 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정책과 문화가 어떻게 선순환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제도적 뒷받침이 문화적 변화를 이끌었고 그 문화적 변화가 다시 더 나은 제도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에서의 현장 연구를 마친 후 저는 토론토로 돌아와 본격적인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두 나라 모두 높은 수준의 교통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근본적인 철학에는 명확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효율성이 최우선 가치였습니다. 빈 좌석을 놔두는 것보다는 필요한 상황에서 양보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사고방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는 일본 사회 전반에 깔린 실용주의적 문화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되 필요할 때는 적절히 대응한다는 방식이었죠. 반면 한국에서는 존중이 최우선 가치였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미리 배려한다는 선제적 사고방식이 특징이었습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언젠가 정말 필요한 사람을 위해 공간을 비워두는 것, 이것이 한국식 배려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두 나라의 문화적 배경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서구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합리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문화를 발전시켜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급속한 근대화 과정에서도 유교적 전통 가치인 경로 사상과 약자, 보호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실제 이용률 통계였습니다. 일본의 경우 우선석 이용률이 평균 70% 정도였습니다. 즉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일반 승객들이 앉아 있다가 필요시 양보하는 패턴이었죠. 반면 한국의 노약자석 이용률은 평균 3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70%의 시간 동안은 비어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일본의 방식이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면 한국의 방식이 가져오는 사회적 효과가 더 컸습니다. 노약자나 임산부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때 느끼는 심리적 부담이 현저히 낮았던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노약자가 우선석에 앉기 위해서는 일반 승객에게 양보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노약자는 미안함을 느끼게 되고 일반 승객은 귀찮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노약자가 당당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항상 확보되어 있어서 이런 심리적 부담이 없었습니다. 같은 아시아 문화권이면서도 이렇게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두 나라 모두 집단주의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그 구현 방식에서는 명확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일본은 상황적 배려, 한국은 예방적 배려라고 명명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 가지 더 발견한 것은 이런 문화가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의 선제적 배려 문화는 교통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약자 보호 시스템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문적으로 정리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한국식 배려 문화에 깊이 감동받고 있었습니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서 저는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GDP나 기술력이 아니라 시민의식에서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선진국의 기준을 주로 경제적 지표나 기술적 발전 수준으로 판단해왔습니다. 1인당 GDP, 교통시설의 현대화 정도, 시스템의 효율성 등이 주요 평가 기준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약자를 지켜주는 문화였습니다. 한국 사회는 혼잡한 도시 속에서도 바쁜 일상 속에서도 언제나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도 법적 강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로 말입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이런 배려 문화가 특별한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퇴근길 지하철에서, 주말 나들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황이나 기분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문화였습니다. 저는 이런 한국의 모습을 세계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통문화학회에서 발표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의 노약자석 문화 단순한 좌석 배치가 아닌 공동체 의식의 표현이었습니다. 발표 당일 전 세계에서 온 교통 전문가들과 사회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일본과 한국의 비교 연구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선제적 배려 문화가 어떻게 사회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고 약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지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청중들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습니다. 독일의 한 교수는 이런 문화를 어떻게 다른 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했고, 프랑스의 연구자는 정말 놀라운 사회적 합의네요 라고 감탄했습니다. 발표를 마친 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한국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한국이 가진 이런 문화적 자산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것인지를 말입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미국의 한 도시계획 전문가가 한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통 문제를 기술적, 공학적으로만 접근해 왔는데 한국의 사례를 보니 문화적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기술로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문화로만 따뜻함을 만들 수 있는 것 같네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그 자연스러운 배려, 그 당연하게 여기는 양보, 그 아무렇지 않게 실천하는 나눔이 사실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귀한 문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연구를 마치고 캐나다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날, 저는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연구 기간 동안 바쁘게 지하철만 타다가 한국의 일상적인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강변에 앉아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젊은이들이 음악에 맞춰 자유롭게 춤을 추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어르신들이 돗자리를 펼치고 김밥을 나누어 먹고 있었습니다. 그 두 그룹 사이에는 아무런 갈등이나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어르신들이 계신 쪽으로는 음악 소리를 줄였고, 어르신들은 젊은이들의 활기찬 모습을 미소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같은 공간에서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하철의 노약자석 문화는 단순히 교통 매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에 흐르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정신의 하나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 김밥을 권하셨습니다. 외국에서 오셨나 봐요? 우리 음식 좀 드셔보세요. 낯선 외국인에게도 자연스럽게 따뜻함을 나누어 주시는 모습에서 저는 또 다른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밥을 나누어 먹으면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한국의 지하철 문화를 연구했다고 하니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 특별한 건가요?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 배려하는 게 당연한 거지. 우리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지만 세계의 시각에서 보면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문화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노약자석을 관찰했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들은 비어 있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문화를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 뜨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세계에 한국의 이런 모습을 알리겠다고. 한국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성숙한 사회라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지하철 어딘가에서는 노약자석이 조용히 비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보며 한 할머니가 편안하게 앉으실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배려의 공간에서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누가 보지 않아도 자리를 비워둡니다. 그것은 단순한 매너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배려의 나라라는 것을. 그리고 세계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이 매우 많다는 것을 말입니다.